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얘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집에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뉴질랜드에서 미술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제뉴 한인 미술협회에서 나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제뉴 한인 미술협회에서 이제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예, 본인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년 전에 이민 와서 미술협회 창립 때부터 쭉 활동 중인 그래픽 디자인 전공한 최소영입니다. 현재는 레이 화이트 부동산에서 탑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영이고요. 저는 뉴질랜드에 온 지 한 10년 됐고요. 작년에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를 졸업하고 올해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리키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원입니다. 프랑스 국립미술대학교에서 아트로 석사 졸업을 마치고 여기 뉴질랜드 온 지는 19년 됐고요. 현재 타스만 시푸드에서 연어 배달을 하고 있고 미술협회에서는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루리에 사는 김태준입니다.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현재는 제뉴 미술인협회에서 약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네 분이 나오셨는데요. 예, 먼저 그 제뉴 한인 미술협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2년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민자들과 뉴질랜드에서 미술 교육을 받은 젊은 한인 미술가들이 모여 한국인의 미술 전시를 통하여 한국 문화와 현지인과의 전시를 통해 양국 간의 교류 촉진과 공모전을 통한 차세대 인재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02년에 9월 2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2일에 첫 창립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 전시회를 갖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저희 미술협회는 미술을 사랑하는 회원들 간의 친목과 정보 교환 또한 교제를 더욱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 2002년에 창립됐으면 이제 17년, 예, 꽤 이제 오래됐다고 보였는데요. 예, 창립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네. 창립 회장으로는 양규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회화를 전공하셨고, 시니어임에도 오클랜드 미대 석사 과정을 진행하시며 작품 활동 열심히 하시느라 곧 학교에 정진하셨지요. 아주 짧게 계셨지만 그 덕에 지금의 미협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기재 선생님이 회장으로 계셨을 때가 미술협회가 가장 활발했던 것 같아요. 이기재 선생님은 일본의 타마 대학에서 파나 석사를 마치고 한국, 일본, 프랑스 이렇게 3국을 오가며 활발히 전시를 하셨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이민 오신 후로 후배 양성을 위해 열심히 다소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 작품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신 분으론 김형동 선생님이 계십니다. 원광대 회화 전공자로 제주대에도 강사로 나가셨고요. 개인전이 15회 이상, 단체전 60회 이상으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고 물론 후배 양성을 위해 아트 스튜디오도 갖고 계시고요. 지금은 사진에도 심취해 더 열심히 사진 동호회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전정여 선생님이신데요. 네. 이분의 이력은 한국에선 문과대를 졸업하셨고 50대에 여기서 미술을 처음으로 공부해서 오클랜드 미대 졸업을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저희에겐 획기적인 일이었고 좋은 롤 모델이셨지요. 나이는 드셨지만 아이디어는 참신했었죠. 지금은 골드 카드를 갖고 계셔서 그런지 조금 쉬고 계십니다. 또 김인숙 선생님 같으신 분은 뉴질랜드와 한국을 오가며 쉬었다 공부했다를 반복하시는 아직도 홍대 석사 과정 중에 있고요. 전공은 파나입니다. 파리와 유럽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여러 번 초대전을 한 걸로 기억납니다.
또 정영희 선생님은 동양화를 전공하셨고 자제분 진로 때문에 파리에 가시게 되셨는데 그곳에 매료되셔 지금은 그쪽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최윤철 선생님도 조각하셨고요. 전주대 미대 조각 석사 나오셨어요. 지금은 생활 전선에 바쁘시지만 정기전만큼은 작품을 출품하도록 노력한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있고요. 네, 지금은 뭐 레이 화이트에서 열심히 집을 팔고 있지만 아직도 틈틈이 짬짬이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 화려한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제뉴 한인미술인협회를 아마 제일 처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명하실 때 이제 정기 전시회를 가진다고 하셨는데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래 미술협회는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전시회를 가질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노쇼어, 노스코트, 노스아트 갤러리에서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시 계획이 있습니다. 오프닝은 11일 토요일에 작가들이 다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꼭 선생님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들이 이제 그림 외에 어떻게 또 다른 분야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림이 중심이 되지만 동양화, 서양화, 또 닥지 공예도 있고 금속 공예, 도자기, 그 다음에 조각, 판화, 비디오 아트 이렇게 각 분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시회 갔을 때 아마 그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있겠죠. 감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뭐 방법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품을 감상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주세요. 모든 작품은 작가의 관심사, 세계관, 그리고 문화적 표현 등 그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혹은 스토리를 내포시키고 있기 때문에 작품 밖에 비치는 외관적인 테크닉이나 미적인 부분만 잠깐 보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작품 안에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또한 나는 어떻게 다가가고 읽고 있는지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이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더 나아가서 작가와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미술 그러면 분야가 이제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요. 미술의 장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넓지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미술 장르는 크게 동양화와 서양화로 나눠집니다. 동양화에서는 먹과 벼루가 기본 재료로 화선지에 비단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 외 정각, 소위 말 나무나 돌, 금옥 따위에 인장을 새기는 작품을 말하죠. 그리고 또 산수화, 인물화, 선묘, 서예, 한지 제작 등이 있습니다. 서양화에서는 캔버스나 도화지에 연필과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네. 장르도 다양하고 재료도 다양해서 크게 유화와 수채화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또 회화, 조각, 판화, 공예, 디자인, 건축, 패션 등 정말 많은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요즘 서양의 현대미술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장르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아트, 건축, 패션으로 좀 과목이 좁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미술의 어떠한 장르와 그에 따른 재료들에 대해 어떤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 작가가 원하는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는 미술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우지 않아도 미술 작가가 될 수 있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현대 미술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아마 장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그 장르가 있을까요? 네, 현대미술은 1960년대를 중심으로 그때부터 현재까지 참 다양한 아트 장르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소위 많이 들어본 애니메이션, 라이트 아트, 믹스드 미디어, 비디오 아트, 액션 페인팅, 퍼포먼스, 팝아트, 컴퓨터 아트 등 이러한 다양한 장르들이 현대미술을 주름잡고 있고 활성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장르, 개념미술, 영어로는 컨셉슈얼 아트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개념미술은 오늘날 현대미술을 좀 가장 난해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즉 예쁜, 멋있는 작품보다는 그 작품을 왜 탄생시켰는지에 대한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미술 사조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완벽하게 잘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작품을 떠올리는데요. 개념 미술은 눈에 보이는 작품보다도 아이디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관념보단 완성된 작품 자체의 작품성보단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과정이나 아이디어를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미술적 제작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서 나열한 다른 다양한 현대 미술 장르들도 이 개념 미술과 같은 예술적 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 미술은 개념 미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르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결국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객들이 이 작품성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끝내 이해하지 못하느냐로 나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가 볼 때 이 미술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미술의 그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표현 영역으로 아마 순수 미술, 응용 미술 분야가 이렇게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어떤 분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순수 미술은 그야말로 순수 회화, 조각, 정물화, 인물화, 풍경화, 판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응용 미술은 공예, 디자인. 본래 응용 미술 그러면 예술 작품이 아닌 실생활에 주로 쓰이는 물건을 만들거나 꾸미는 미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션, 장식 미술,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분기 이후부터는 구분이 매우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미술, 이제 우리가 그 비전문가가 들을 때요. 옛날부터 이제 무슨 주의가 있고 무슨 파가 있는데요. 이것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14세기부터 18세기 때는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시고전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순서로 형성되었고요. 19세기 때는 사실주의, 아카데미 예술, 인상주의, 상징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더 다양한 미술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추상적인 아트가 나오게 되면서 야수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 등 형식을 파괴하고 계속해 새롭고 다양한 미술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21세기 현대미술은 뉴미디어 아트, 시스템 아트, 극사실주의 등 20세기의 근대 미술의 실험 정신을 추구하면서 과거의 정통을 버린 예술과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은 다른 시대로 구분되어지기보단 이렇게 혼용되어서 종종 사용이 되어지곤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피카소는 어디에 속할까요? 피카소는 입체파에 속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디? 예, 인상파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미술에도 이제 많은 기법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법으로 이제 분류하는데요. 어떤 기법이 있습니까? 기법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물감 기법이 있고요. 뭐 물감 기법에는 수채화, 뭐 이렇게 아클릭, 뭐 유화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음형, 예를 들어서 판화나 조각 같이 이렇게 주로 파거나 새기는 기법이 있고요. 네. 콜라주라고 주로 종이를 자르거나 오려서 붙이는 기법이 있고요. 또는 뭐 설치 미술, 어떤 물체나 이미지를 주어진 공간 안에 그 작가가 자신의 그 미적 감각을 통해서 위치하는 그런 미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쇄 기술이 있는데요. 뭐 잉크를 이용한 그런 인쇄 기법 하나로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법으로는 요 정도로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그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미술에 쓰이는 그 기본적인 재료도 아마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감이라 할까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필이 있고요. 네. 목탄이나 이제 이 연필은 지우개로 지워지고요. 또 목탄은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식빵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채화 물감은 이제 물에 녹지만 유화 물감은 물에 녹지 않고요. 네. 네, 아크릴 물감은 마르기 전에는 물에 녹지만요. 마르고 난 다음에는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또 특성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그 본인이 그리려는 그림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그림에는 꼭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죠. 자신이 이제 작가가 의도하는 어떤 작품의 주제와 거기에 토리에 맞게끔 재료가 또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그리고 비디오 아트에는 어떤 자재와 재료가 들어갈까요?
네, 먼저 비디오 아트는 이제 무엇을 표현하려는지에 대한 주제나 아이디어가 우선이고요. 그에 따른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영상을 재편집해서 새로운 이미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 TV나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게 되죠. 따라서 아이디어, 카메라, TV 혹은 전자기기를 주 재료로 사용됩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다 나열하기 어렵겠지만 역시 작가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겠죠? 예, 현재 그 제뉴 한인미술인협회에는 아마 20여 분들이 아마 계신데요. 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또한 그분들의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개인견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재 등록 회원은 25분 정도 계시고요. 한국에서 미술대학에서 미술 분야를 졸업하신 분들이 한 13분 정도 계시고요. 이태리에서 또 공부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프랑스에서 공부한 분이 한 분 있고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신 분이 3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졸업은 하시고 또 뉴질랜드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 지금 현재 한 분 계십니다. 미술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작업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셔서 현재 지금 또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이 또 3분 계시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생업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 삶 속에서 보내는 그 관계로 주로 각자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또는 일터에서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자연에서 작품의 소재와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성함하고 그분들이 지금 어떠한 전공을 하셨는지 어떤 작품 활동인지 한번 한 분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 여기 함께 참가하신 우리 김태준 선생님은요. 예, 본인이 뭐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주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나 정물을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인물을 좀 그려보고 싶지만은 인물화 같은 경우는 시간과 또 별도의 어떤 노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준께서는 이제 비전공자이신데요. 예, 어떻게 그 그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림은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 무료함을 좀 달려보려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배워놓고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물론 여기 와서도 이민 와서 그림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의향을 갖고 이민을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업에 더 쫓기다 보니까 뭐 그림은 아예 그 그린다는 거는 사치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주권을 따고 저희 애들을 다 이제 독립시키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했는데 시작한 기간은 한 3, 4년 정도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보통 그 주말을 이용해서 그리신다 그러는데요. 예. 뭐 집에 뭐 아틀리에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작은 농장에 이사를 갔는데 그 농장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지금 화실로 뭐 화실이라 그러죠 뭐하고 작업실로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림은 주로 아무래도 평일날은 어렵고 해서 주말에 좀 열심히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우리 그 김정윤님께서는 어떻게 본인 어떠한 그 작품 활동을 하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이제 아까 인트로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클랜드 미술 학교를 다녔고요. 제 주 미디엄은 이제 비디오 아트이고, 저는 이제 아트를 만들 때 카메라와 또 저의 인체, 버디 무브먼트나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TV로 이제 보여주고요. 저는 주제가 주로 가족 혹은 저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앵글을 다양하게 함으로 또 저의 버디는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함께 내용을 만들어감으로 미러링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을 좀 더 평범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시각으로 계속 볼 수 있게 제 작품에서 열어놓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최근에 그 작품을 만드신 게 있으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석사 졸업
작품으로 한 가지 단편 영화 같은 걸 만든 게 있는데요. 제 아빠의 일상을 이제 찍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말 디테일한 묘사를 담았는데요. 일어나셔서 알람을 끄고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시고 그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어떤 남성적인 또 아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상을 제가 먼저 담았고요. 이제 그에 따른 행동을 제가 똑같이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딸과 아빠의 관계를 이야기도 해보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다른 점도 얘기를 해보고 어떤 그런 재미난 일상 내용과 그리고 딸과 아빠의 이야기를 좀 영상으로 재밌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예술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걸로 예술로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앞서 개념 미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렸지만, 네,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작품성으로 만들 수 있으면 다 아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네, 작품성 있는 네,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미술에는 그 분야가 많은데요. 예, 김정영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장르 중에서 예, 비디오 아트를 뭐 선택한 뭐 일화도 있으신죠?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현대미술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저만의 이제 미디엄을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서 어떤 과제들이 있는데 그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몸으로 표현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어떤 제스처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제가 퍼포먼스를 하고 그걸 카메라로 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만히 그냥 있는 2D, 2다이멘션의 어떤 이미지가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서 좀 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좀 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영상을 찍게 되고 영상을 편집해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디오 아트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소영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본래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집에서 그림 그릴 땐 정물화를 주로 그렸었어요. 근데 여기 이민 온 후에 한 2003년 말쯤에 전국 투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뉴질랜드의 자연에 흠뻑 빠져서 그때부터 풍경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 바빠서 정말 많이 못 그리고요. 그래도 매번 정기전은 꼭 참가를 했고 올해부터는 제가 그 풍경화에서 그 추상화로 좀 바꿔볼까 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전공이 이제 그래픽 디자인인데요. 예, 네.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회화는 아니고요. 칼라 공부를 더 많이 한 그야말로 평면 디자인입니다. 네. 근데 그 시절에는 그 그래픽 디자인을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손으로 다 그립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대부분들이 정밀 묘사를 제일 잘하고요. 네. 회화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이제 많이 연습화됐고, 근데 본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디자인 공부를 했지만, 회화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고요. 다행히 2005년도에는 개인전을 여기에서 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고 그림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일에 빠져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니까는 사실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다는 직업 전선에 지금 더 먼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정기전 여기에만 이제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교에서 그 그래픽 디자인을 배울 때요. 그거하고 일반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하고 뭐 배우는 것이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픽 디자인은 일단은 제 기억에는 회화를 기본적으로 한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건축도 그 미대 쪽에 속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건축 그러면 공대 안에 있는데 여긴 그래서 그 평면에다가 자와 콤파스를 들고 비율을 맞춰가면서 가장 그 황금 비율로 좋은 디자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디자인이라 하면 회화를 넘어선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 오셔서 이제 풍경화를 많이 그리셨다는데요. 혹시 네. 뭐 그 좋은 풍경이 어느 곳인지 뭐 기억나시는 곳이 있으신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특히 남섬, 북섬, 어디든지 화면 안에 들어오는 데는 다 작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쉽게 지나가는 풍경도 작품화 하면은, 그게 이제 멋있는 작품으로 됩니다. 그때 제가 조금, 영감 받은 거는 자연을 쳐다볼 때 그 선이 등고선이나 어떤 자연의 구름의 선이 제 눈에는 여인의 모습이었고 남자의 모습이었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곡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그린 그림 속에는 그 사람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아름다운 여성의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작품을 볼 때 잘 못 느끼다가 제가 그 힌트를 주면은 이 속에 엉덩이도 있구나, 코도 있구나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정말 재밌게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박상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해서요. 주로 이제 약간 개념 미술 쪽의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달 일을 해서 그런지 이제 주로 도로나 이렇게 운전하면서 느낀 그런 느낌들을 주로 작품에 많이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그 전공하신 것이 아트인데요. 아마 네. 이것이 그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트는 어떤 작품 영역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뭐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미술이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잘 그린다든지 좀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프랑스 미술은 생각을 많이 작품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제 교수들이 이제 어떤 문장을 주고 이걸 작품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저희는 그걸 갖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공한 아트는 이제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생각하고 좀 많이 좀 상상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뭐 한국에서도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국에서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과 공부만 하고요. 군대 마치고 바로 유럽으로 나가서. 네. 예, 프랑스 이제 국립미술대학을 나오셨는데요. 예, 국립미술대학 시절을 어떻게 뭐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너무 즐거웠죠. 네. 일단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하루에도 막 몇 시간씩을 계속 이 기술 연습을 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프랑스 가서는 주로 아이디어나 왜 아까 여기 우리 정영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동기나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니까요. 일단 손이 되게 편했고요. 대신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제뉴 한인 미술인 협회는 또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예, 그분들 성함하고 이제 그분들이 개인 작품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선생님은요, 전공하시진 않으셨지만요, 서양화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주로 꽃과 풍경화를 주제로 해서 수채화나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일 때문에 또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또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뉴질랜드에서 아주 큰 그 미술 공모전에서요. 한 몇백 명 이상 참가하는 공모전에서 수채화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예. 네, 김경희 선생님 계시고요. 우리 김하실 선생님은 명지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주로 자연을 소재로 해서 삶의 어떤 부분에서 소재를 찾고 아크릴 물감과 유화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김인숙 선생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의 어떤 흔적들을 주제로 삼아서 작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철 선생님은 지금 크라이처치에서 또 작업 활동하시면서 또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한국 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하셨고요. 이 선생님은 뭐 사진도 굉장히 열심히 사진 작업도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작은 생명과 그 영혼들을 주제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유화 작품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손윤기 선생님은 중앙대학교 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건물이나 오클랜드 이 도시나 어떤 이런 환경, 주변의 환경들을 주제로 해서요. 굉장히 컬러풀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신경희 선생님은 상명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서 미술대학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주로 평일에는 일을 하고 계셔서 주말에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요 근래에서는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일상생활의 그런 모습들을 주제로 해서 지금 작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옥순 선생님은 덕성여대 미술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셨고요. 주로 또 가족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작품으로 하고 계시고요. 임경자 선생님은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닥지공예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새로 이제 이번에 들어오신 이미경 선생님은 서양화 유화 전공을 하셨고요. 주로 또 삶 속에서의 소소한 그러한 삶의 부분들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 전지수 선생님은 조형물과 생활 도자기 이렇게 또 작업해서 도자기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뉴질랜드의 흙이 고령토라고 해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최고의 그 퀄리티를 갖고 있는 흙이 한국과 뉴질랜드에 딱 있는 그 흙이 고령토라는 흙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주로 만드신 그 도자기 작품이 네, 그 고령토로 만든 작품입니다. 예. 근데 그 고령토와 이제 가마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마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뭐 도자기 하는 공방, 뉴질랜드 공방에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의뢰를 하고 거기서 구워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영희 선생님은요, 동양화 전공하셨고요,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 전공하셨고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개인 작업실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엘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주로 이제 목탄화로요. 뉴질랜드의 그런 나무나 뭐 자연들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또 강렬하게 작품을 표현하고 계시고요. 한효정 선생님은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셨는데요. 주로 아크릴과 콜라주로 작품을 하고 있고요. 일상의 소소한 풍경들을 위주로 해서 작품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뉴질랜드에 꽤 많은 카페에 벽화라든지 인테리어 작품들을 지금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네. 우리 조유교 선생님은 이제 주로 꽃이나 자연의 어떤 식물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그리시고 정밀한 정밀화들을 많이 또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클라라님은 금속 공예를 전공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전시회 때 가서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정말 세련된 그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우리 정민정 선생님은 이태리에서 조속과를 졸업하셨는데요. 네, 주로 바이블에서 그 성경 말씀을 그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조각도 하시고 또 회화 작품도 하시고 그렇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 정은영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졸업하셨는데요. 이미지의 어떤 단순한 그 작업들을 좀 더 강렬한 이미지로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하는 그런 좀 약간 현대회화의 개념 미술 쪽으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각 파트에서 굉장히 그 전문가로서 자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생업을 하시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작품 활동은 주로 그 언제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시는지 아니면 하시나 작업실이 별도로 있으신지 어떻게 뭐 지금 오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8시간씩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일 끝나고 빨리 저녁을 먹고 한 2-3시간이라도 계속 작업을 하고요. 주말에는 주로 미술관이나 작품을 좀 감상하러 다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주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주제가 가족이다 보니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촬영할 때는 주로 나가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찍기도 하지만 집안 내용보다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다른 공간, 밖에 있는 공간 어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안과 밖 둘 다 잘 밸런스 있게 사용해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편집할 때는 컴퓨터 앞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방 하나를 화실로 꾸몄는데요. 아무래도 그 밑에 카펫이다 보니까 꼭 작품할 때는 또 게라지로 움직여가면서 방과 게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을 짬짬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화를 주로 그리고 있는데 유화의 특성상 유화가 그 잘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 칠을 하면은 뭐 며칠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마르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그릴 수가 없고 주말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일이 없는 날 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구상을 좀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러한 그 소재는 어떻게 찾아내고 예, 결정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작가분마다 다 틀리시겠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제가 정해지면요.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떠올리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이미지에 따른 또 작품의 크기를 이제 먼저 저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재료를 결정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1차 준비가 다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작업 과정과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50%는 작가의 입장에서 50%는 관객의 입장에서 작업 방식을 물색을 합니다. 50% 작가의 입장이라는 건요. 작가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50%만 일단 50%만 생각하고요. 또 관객의 입장에서 50%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작가가 작업을 하는 동시에 50%는 내가 작가라는 걸 잊어버리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술 전시장에 가면 작품 앞에 딱 서서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느낀다든지 이거는 관객의 입장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색깔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그 형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고칠 수가 없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는요. 또 추가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작가 자신이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지울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뭐 다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100% 내 마음대로 작품을 만들지도 않고요. 50%만 만들고 50%는 관객 입장에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관객의 입장에서 하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작품을 만들지만 동시에 관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박사원 선생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아티스트로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펼칠까에 대한 고민 절반과 이제 관객들이 어떻게 내 작품을 다가오고 읽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반반씩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작품을 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피드백 들어서 알게 된 거지만은 많이 이렇게 좀 관련성을 느낀다 하시고 읽기 쉽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는 이유가 아무래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 서로가 아마 느끼는 공통점이나 감정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공간을 이제 표현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고요. 그것이 뭐 학교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뭐 공공장소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제가 무얼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 장소와 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장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관계성에 대해 작품에 저는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우는 좀 약간 박 선생님하고 좀 틀렸어요. 저도 이제 뭐 아이디어는 일상생활에서 나오지만 저는 저의 아이디어가 100% 들어가고 관객의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족하면은 되고 만족 안 되면은 만족될 때까지 계속 터치와 그 아이디어가 바뀌어지면서 작품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요. 컬러나 뭐 소재나 모든 게. 근데 대부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하늘을 봤을 때 그 노을에서 오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뭐 집이 이제 비치가에서 사는데 비치워크를 하다가 갑자기 어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도 있고 항상 아이디어는 생활 속에서 찾는데 작품에 들어갈 때는 100% 저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소재가 뭐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뭘 그린다는 어떤 생각을 항상 갖고 있지는 않고요. 풍경화 같은 경우는
제가 산악회를 이 나라에서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숲속에 들어가면 그 묘한 느낌을 받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그림을 시작한 계기도 산악회를 다니면서 그 일상적인 자연보다 숲속에서 느끼는 자연 때문에 그 그림으로 인해서 필을 가지고 집에 와서 스케치를 해놨다가 무작위로 사진을 내가 본 장면을 무작위로 찍은 가운데서 제일 잘 나온 거를 소재로 해서 집중적으로 주로 그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왜 50%의 작가 입장과 50% 관객 입장으로 작업을 하게 됐냐면요. 요즘 현대 미술이 미술 전시장을 가면 작품을 보면 도대체 이 작품이 뭘 표현했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미술을 전공한 저 자신도 너무 난해한 거고요. 설명도 잘 안 돼 있고 돼 있다 하더라도 아주 짧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작품들은 아예 설명이 없고 제목도 없습니다. 관객이 알아서 상상해서 해석하라고 이렇게 된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또 저뿐만 아니라 전시장 가서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죠. 어떻게 하면은 내 작품이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50%만 내가 들어가고 50%는 관객 입장에서 하자.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작품을 전시할 때 관객이 50%는 그래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작품을 이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와 이제 한국과는 환경이 아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작품 활동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그 자연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년에 4계절이 한국은 뚜렷하고요. 뉴질랜드에는 이제 하루에 4계절이 다 있는 차이가 있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보다는 뉴질랜드가 작품 활동을 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그래서 작품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뉴질랜드는 온도가 적당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작품 활동하는데 더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화적인 어떤 환경으로 본다면 아마도 여기보다는 한국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한국은 인터넷이 발달됐고요. 또 어떤 세계적인 그 미술 사조나 유행들이 여기보다 더 빠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미술의 흐름이나 그런 유행이 더 민감한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더 많은 부분을 제가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여기보다는 더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 도움을 얻으리라. 집에서 3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JNU 한일미술협회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